김민수는 대기업 영업직 에이스였다. 삼봉전자 영업팀에서 그의 실적은 항상 1위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밤 10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 씨, 언제 와? 아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회사야. 클라이언트랑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큰 계약 건이니까 이해해줘. 민수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성공한 날일수록 그는 더 많이 마셨다. 민수 씨, 오늘도 늦었네.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차가운 기계음 같았다. 큰 계약 체결했어. 50억짜리.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또 술을 퍼마신 거야?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뭐? 내가 일도 안 하는 2년 먹여 살리는데 불만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술 기운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겉으로는 불임이 원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연이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평소에는 한없이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꽃도 사다 주고 기념일도 챙기고 다른 부부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매일 클라이언트들 비위 맞추고 실적 올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민수가 소파에 거칠게 앉으며 소리쳤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화풀이를. 화풀이.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매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데 집에 와서도 편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민수의 손이 수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뺨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입술에서는 피가 났다. 시끄러워.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민수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뭘 안다고 나한테 훈수질이야. 수연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데도 민수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랑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더 불쌍하다고. 민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기억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수연의 볼을 어루만졌다. 꽃 사다 줄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에 부딪혔어요. 수연은 화장으로 멍을 가리며 대답했다. 조심해야지. 내 소중한 아내인데. 민수는 수연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수연은 이런 상황을 주변에 털어놓으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민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였고 평소에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수연아, 민수 씨가 그럴 리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말했다. 우리 사위가 폭력을? 말도 안 돼.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았다. 수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그저 혼자 견뎌내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수연의 마음에는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수연아? 정말 너야? 우연히 마주친 대학 동기. 아니, 내가 사귄 남자들을 항상 탐내고 뺏었던 지혜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 박지혜,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의 남자를 유혹하는 것을 즐겼다. 수연이 2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지혜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 결국 지혜를 선택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다. 지금 뭐 해? 지혜가 특유의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미소 뒤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냥 주부로 살고 있어. 넌? 나는 대기업 다녀.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전히 남들을 의식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성격이었다.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매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언제나 다른 여자의 남자를 빼앗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는 안전한 싱글 남자보다
누군가의 것인 남자에게 더 흥미를 느꼈다. 금지된 것, 위험한 것,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서 빼앗는 쾌감을 즐겼다. 너 정말 예뻐졌다. 역시 결혼하니까 달라지네. 지혜가 수연을 훑어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묘한 경쟁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지혜는 자신이 삼봉전자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와 같은 회사였다. 혹시 김민수라는 사람 알아? 영업팀 과장인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수 과장.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히 알지. 우리 회사 영업 에이스잖아. 사실 지혜는 평소 민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민수의 능력과 매력에 끌렸던 것이다. 하지만 민수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아쉬워했던 터였다. 왜 갑자기, 설마. 지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야. 지혜의 눈빛이 번뜩였다.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그리고 묘한 욕심이 생겼다. 평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성격이었던 지혜에게는 이보다 자극적인 상황은 없었다. 정말, 김민수 과장이 너 남편이라고? 지혜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홀로 감당해온 무게가 너무 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고립감, 그리고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야 하는 절망감.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이 겉보기와는 달라.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는 항상 입이 가벼웠다. 대학 때도 누군가의 비밀을 듣기만 하면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수연에게는 그것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혹시나 자신이 당해온 일들을 누군가에게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다른데? 지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은 여전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수없이 말해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또다시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혜라면, 그 입 가벼운 지혜라면 혹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민수 씨는 평소에는 정말 좋은 남편이야. 다정하고, 세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어떻게 다른데? 지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술에 취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친구들에게 말해봤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 민수 씨가 워낙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평소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다고만 하지.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무력이 강했다. 비싼 명품을 사기 위해 몰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쾌감은 다른 여자의 남자를 빼앗는 것이었다. 지혜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 남자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현재 여자친구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 외로운 남자에게는 따뜻함을, 무시당하는 남자에게는 인정을, 스트레스 받는 남자에게는 위로를. 그렇게 그녀는 수많은 커플을 파괴했고 그때마다 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직장은 그저 보여주기인 명함일 뿐 졸업 후에도 그 습성은 변하지 않았고 항상 쉽게 돈을 벌 방법과 동시에 새로운 타겟을 찾고 있었다. 수연아, 혹시.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 복수. 수연은 당황한 듯 말했다. 그 남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혜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사실 그녀는 내심 흥분하고 있었다. 친구의 남편인 민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고 무엇보다 자극적인 모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당하는 폭력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내가 너의 남편을 유혹해서 불륜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증거들로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지. 지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민수와의 달콤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너도. 나는 상관없어. 돈만 좀 받으면 되거든.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다. 월 200만 원 정도면 어때? 수연은 놀랐다. 200만 원. 복수에는 비용이 들어.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도 있고. 지혜가 계산적으로 말했다. 사실 돈보다는 민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들떠 있었다. 사실 지혜에게는 이중의 계획이 있었다. 수연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민수에게서도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시절 자신을 무시했던 수연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해줘야 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그런데 지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뭔 소리야? 대학 때 일 기억하지? 너가 그렇게 아꼈던 선배 말이야. 지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혜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뺏어간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라며 수연은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그리고 지혜는 그때처럼 하면 되는 거지. 라며 수연을 보고 웃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지혜가 단순히 돈 때문에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수연은 지혜와 남편인 민수 둘 다를 한 번에 복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하지만 각자의 목적은 달랐다. 수연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지혜는 돈과 복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었다. 하지만 지혜는 눈치채지 못했다. 함께하고 있는 계획이 자신까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마침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지혜는 민수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과장님, 오늘 회식 참석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민수는 지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혜는 예뻤다. 긴 생머리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존경과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적어도 민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지혜가 민수에게 기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나는 달콤한 샴푸 향, 가벼운 숨소리, 그리고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감. 과장님, 저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워요. 지혜가 속삭였다.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술기운과 욕망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다. 그럼 내가 바래다 줄까? 택시 안에서 지혜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지혜가 자취하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과장님, 잠깐만 들어오시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그날 밤, 민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채로. 과장님, 이러면 안 돼요. 지혜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부가 아니었다. 계획대로였다. 그 이후로 민수와 지혜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다. 그리고 회사 근처 모텔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업무 출장을 핑계로, 야근을 이유로, 때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까지 지혜는 점점 대담해졌다. 회사에서도 은밀한 스킨십을 시도했고, 민수의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위험한 장난을 치기도 했다. 과장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민수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오히려 회사 다니는 맛이 나는 걸. 민수는 완전히 지혜에게 빠져 있었다. 한편, 집에서 수연은 남편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민수는 지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당신 요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수연이 일부러 말했다. 그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민수는 지혜 생각에 절로 미소가 나왔다. 수연은 속으로 냉소했다.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새삼 깨달았다. 6개월이 흘렀다. 지혜는 수연과의 약속대로 민수와의 관계 증거들을 착실히 수집하고 있었다. 영수증, 친밀한 사진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과장님, 제가 임신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거렸다. 뭐라고?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내와는 1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지혜와는 단 6개월 만에.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 지혜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때부터 지혜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생활비, 병원비, 인부복비. 민수는 지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적금을 털고 카드를 긁어가며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지혜의 임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지혜는 가짜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민수를 속이고 있었다. 수연과의 계획에 따라 민수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탄이 터졌다. 김민수 과장,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인사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과 지혜의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다. 과장님, 이것들이 사실입니까? 인사팀장이 자료를 내밀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영수증, 대화 내용, 심지어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건 어떻게?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기혼 직원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혜도 같은 자료를 받았다. 박지혜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당황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분명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고 수연은 복수만 할 뿐.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었기에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다. 그날 저녁, 지혜는 급히 수연에게 연락했다. 수연아, 이게 뭐야? 나까지 같이 망가뜨릴 생각이었어? 미안해 지혜야.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라고? 우리 약속이 뭐였는데? 약속. 수연이 비웃듯 웃었다. 너도 나를 배신한 전과가 있잖아. 대학 때 말이야. 지혜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수연의 복수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을. 너,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이용이라니.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지. 너는 돈을 받았고 나는 복수를 했어. 회사에서 민수와 지혜는 모두 즉시 해고되었다. 민수는 기혼자로서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혜는 상사와의 불륜과 거짓 임신 신고로 인해서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SNS, 직장 동료들, 동문회, 지역 커뮤니티까지. 민수는 가정폭력범이면서 불륜까지 저지른 최악의 남자로 낙인 찍혔고, 지혜는 거짓 임신으로 기혼 남성을 협박한 악녀가 되었다. 재취업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의 과거가 따라왔다. 죄송합니다. 다른 후보자로 채용 결정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6개월간의 별거 후 수연은 민수와 정식으로 이혼했다. 가정폭력과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에서 수연은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던진 말이었다. 민수는 빈손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지혜 역시 고향으로 내려가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혜는 절망에 빠진 채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수연과 공모해서 민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수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 사실 모든 세밀한 계획은 지혜가 아닌 수연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지혜는 그저 숨어있는 수연의 본능을 깨우도록 자극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불륜녀라는 타이틀이 너무 강하게 박힌 상태였다. 사람들은 지혜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또 거짓말하네. 책임 전가하지 마라. 어차피 불륜한 건 사실이잖아. 댓글들은 냉혹했다. 지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에게는 동정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래도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잖아. 지혜라는 여자가 더 나쁜 것 같은데. 지혜는 절망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지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수연의 계산 안에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수연만이 알고 있을 뿐. 과연 수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일까? 그리고 지혜의 마지막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 편에서 계속